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인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의 변호사이자 전직 기자에게 구속영장 신청 한국이란 제목의 일본 와우코리아 기사와 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언론중재법입니다. 야당과 보수 언론들, 극우 유튜버들은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킨다고 말하며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국민들의 대부분이 언론중재법에 찬성의 표를 던지다 지금은 보수 언론과 야당의 선동으로 비슷한 여론으로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아시아에서 1위를 찍고 있습니다. 결국 언론에서 할 말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아시아에서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서 언론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 말은 다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누구에 대한 모욕을 하고 싶다면 세무서와 관련 기관에 언론사로 등록만 하면 되고 마음껏 그것이 진실이 아니어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 언론중재법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의도는 지금처럼 극우 유튜버들이 막장 스토리를 계속 토해내게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자신들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고 싶고 나라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어 다음 정권을 잡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보수 언론은 야당이 정권을 잡아야 자신들에게 공공기관의 광고를 마구마구 쏴주기 때문에 부를 더욱더 축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일단 일본 기사를 먼저 보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MBC 기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유튜버 김용호 씨는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자로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채널에 출연 중이며 이미 구속되어 있던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는 조사 후 체포기간 만료 전에 석방되어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김용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가로세로 연구소의 운영자와 출연자, 유튜브 영상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가 수십 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강제 체포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게시글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언론 통제를 정당하기 위한 기초 만들기입니까? 언론 통제는 논외이지만 일본에서도 주간지나 신문의 거짓말 기사가 심하네요. 이것은 구독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그로 유튜버도 마찬가지. 괜찮은 기자는 전혀 없고 대부분 어그로 사냥꾼이니까요. 구독자 측에 제대로 해야 하지 히로유카 씨의 옛날에 말한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일본에서도 어그로 타이틀로 거짓말 냄새를 당당히 붙이고 있는 채널도 잔뜩 있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채널도 많아요. 기사에서 전 기자라는 부분이 어둠을 느끼지만 지금까지도 이 기자는 가짜를 연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한국이니까 아무래도 좋지만 도주 가능성이 매우 적은데 구속영장이 나오는 것이 정말 대단해. 불구속 기소로 충분. 한국 여당을 비판할 때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몰아대는군요. 무슨 기사, 내용의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이런 기사 필요 없습니다. 점점 중국화 관점이 되는구나. 일본의 주인은 야만적인 국가뿐.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 조국을 양파남자라고 야유하는 무리도 똑같아. 이 세 사람은 유튜브에서 날조 기사를 흘려 뒤에서 협박 공갈 뺨치는 행위를 반복하는 극우 사상의 유튜버들입니다. 전 MBC 기자는 뉴스의 현장 취재를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날조시켜 기사를 만드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무리의 원래 연예부 기자는 연예인의 스캔들을 이용하여 뒤에서 돈을 요구하고 들켜서 연예기자에서 추방된 사람. 또 무리의 변호사는 자신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 불륜 상대의 남편의 가짜 서류로 재판을 방해하거나 기타 행위로 재판 중이다. 쓰레기가 3명 모여 정말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 전과자 지적하면 모욕죄라면 전과죄도 없애라. 악인은 모욕 당연하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인도 요즘 간혹 정신을 차리고 한국의 미디어를 보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몇 댓글은 한국의 사정을 많이 아는 듯 합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서는 이번 체포 과정을 약속이라도 한 듯이 생중계로 내보내서 슈퍼챗이 비공식적이지만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난번 강씨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당했을 때도 슈퍼챗이 2,000만 원가량 들어왔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의 성격은 극우도 완전 오른쪽 끝에 있는 초극우 채널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되었을 때 일본에 건너가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다니며 일본은 안전하다고 선동하고 다녔고, 일본 극우의 선봉장인 사쿠라 요시코를 만나서 일본 편에 서서 위안부 문제를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로 총선을 부정선거라 이야기하며 엄청난 잡다한 자료를 부정선거 증거라고 이야기하며 국민들을 선동하여 슈퍼챗과 소송 비용을 걷어들였습니다. 지금은 이 사이로 부정선거 주장이 위축되자 갑자기 뮤지컬 박정희랑 공연을 하며 티켓을 구독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교묘한 수단으로 구독자 구구 세력의 구구 코인을 벌어들이는 것은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강매도 아니고 이들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입증되지도 않은, 검증할 수도 없는 연예인이나 자신들의 반대 세력의 인물들을 무한정으로 모욕하며 사실 확인도 되지 않는 사실들을 마구마구 그야말로 배설을 합니다. 자신들과 그 추종자들은 그 배설에 의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쾌변의 해우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모욕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얼마나 치욕스러웠으면 그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한두 명도 아닌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소를 했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정부에 대한 또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하는 것은 진영 논리로 생각하고 짜증이 나도 넘어갈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사생활을 반대 진영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또는 어그로를 끌 수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유익거리로 만든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 행위를 애국적 행위라고 아주 근사하게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보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것에 동조되어 댓글로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추종자들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 던져줄 돈이 있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에게 불우이웃 돕기를 하거나 자신들의 부모님이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4.15 부정선거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영상 밑에 제가 4.15 부정선거 팩트체크를 한 영상을 링크해 놓을 테니 보시고 하나하나 반박이라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언론중재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